어도비 XD의 기본 설치에 대한 이해도, 어도비 XD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 도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세모 그리기, 펜툴 활용법, 선 그리기, 색깔 채우기, 그림자 넣기, 뭐 이렇게 많어.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해, 공유하기, 클라우드 저장하기, 사각형 두 개 복사하기, 반복 그리드, 등등등등등등등등.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기능들이. 그죠? 어도비 XD 툴은 그냥 단순해요. 제가 볼 때는 어도비 툴 중에 XD가 가장 쉽고 가장 기능이 적어요. 그만큼 쉬운 게 어도비 XD예요. 그죠? 일단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XD가 어떤 툴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XD는 포토샵처럼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이미지를 따거나 뭔가 조합을 하는, 컬러를 바꾸는 이런 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러스트와 같이 그래픽을 디테일하게 그리거나 또 이런 툴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UI만 그릴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툴 자체가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포토샵이나 XD 일러스트에 대한 툴 강의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실무 디자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많이 찍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되게 숙달되게 잘 다루시는데 XD는 아직은 조금 낯가려 하시는 건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XD 툴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XD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나오자마자 바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도 XD를 가지고 정말로 큰 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모바일도 디자인해 보고, PC도 디자인해 보고, 모바일 앱도 디자인해 보고,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XD 툴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안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실무적인 XD 강의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잡다한 기능 다 빼고, XD 자체도 되게 가볍고 쉬운 프로그램인 건 맞지만 거기서도 불필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빼고 제외시키고 정말 우리가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툴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는 총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1부는 툴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뭐 그림자를 넣거나 가우시안 브러를 주거나 뭐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런 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뭐 공유하기, 뭐 클라우드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XD 툴에 대해서 스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실무에서 썼을 때 진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애초에 넣질 않았어요, 강의 자체에. 그래서 30분 정도로 해서 총 2부 해가지고 이거 1시간만 1, 2부 정독하시면 XD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물론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 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XD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강의니까요. 같이 한번 일단 강의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XD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영상을 공부하다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실무에서 굳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스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영상에 소개가 안 된 기능들이나 뭐 툴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뺀 거니까요. 댓글 달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XD 공부하러 같이 가보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앞에 XD 아이콘이 있죠. 자, 이 XD 바로 가기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해줍니다. 그러면 아마 저와 같은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열었던 파일이고요. 일부러 좀 블러 처리를 좀 해뒀습니다. 제가 갖고 있거나 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기타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블러 처리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열었던 파일들을 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상단에 이게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모바일도 있고 아이패드 있고 그리고 웹 PC 환경이 있고 사용자 정의 크기가 있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크기로 디자인을 시작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아이폰을 눌러보면 이렇게 아이폰에 대한 아이폰 6, 7, 8, X, XS, 11 프로, XR, XS 발음이 어렵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관해서 사이즈들이 이렇게 뭐 414, 375, 41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종에 따라서 사이즈 해상도가 정해집니다. PC도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게 들어가서 사이즈 조정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클릭하면 이 사이즈로 만들어져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를 하든 뭐 모바일을 하든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문서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문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클라우드, 내 어도비 클라우드 환경에 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내 PC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도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능이고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기능들도 꽤 많거든요. XD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와의 공유됨. 요거는 뭐냐면 XD 환경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XD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냥 이메일로 XD 파일 보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이 파일을 공유해요. 그러면 서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뭔가 피드백을 하거나 누구에게 보여줄 때 아주 필요한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링크 관련 삭제된 항목, 내 컴퓨터 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전체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얘는 그냥 내가 가장 최근에 열었던 파일들을 보여주는 목록. 요거는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고 클라우드 문서 그냥 내가 어도비 환경에 저장을 하는 거, 나와의 공유됨은 내가 기타 사람한테 공유할 때 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요. 화면 이렇게 새 창이 만들어져요. 자, 전체 창으로 좀 바꿔줄게요. 그다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확대하고 이 축소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단축키가 똑같습니다. 어도비 툴이라서 다 똑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대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쪽에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측에 여기를 750 이렇게 그냥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62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모바일을 선택하든 웹을 선택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이즈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거에 맞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이 좌측 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한번 같이 볼까요? 좌측. 자, 얘 선택. 말 그대로 그냥 선택하는 툴입니다. 간단하죠? 사각형. 말 그대로 그냥 사각형을 그리는 툴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이 사각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양 끝에 점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점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CC부터 다 있는 기능이죠. 라운드로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이 차이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밑에 원이 있죠. 원은 그냥 말 그대로 원이에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삼각형은 뭐겠어요? 그냥 삼각형이죠. 직선은 뭐겠어요? 그냥 직선이죠. 자, 펜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펜툴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냥 펜툴이에요. 자, 그 다음 텍스트 그냥 뭐 이렇게 텍스트죠. 사실 XD 툴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다예요.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원래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보시면 좌측에 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XD 자체는 UI만 그리기 때문에 굳이 좌측에 툴이 저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동그라미, 텍스트,
펜툴, 직선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텍스트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탕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대지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01번, 얘를 0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750, 1624 얘는 메인 페이지, 얘는 서브 페이지, 얘는 그 다음 서브 페이지, 뭐 그 다음 서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서브 페이지를 쭉쭉쭉쭉 뽑아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디자인은 여러 개 놓고 확인하면서 작업하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자,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따로따로 이렇게 다 각계적으로 분리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요거 하나당 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당 아트보드 하나구나. 하나당 아트보드 하나구나. 하나당 아트보드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아트보드 하나. 아트보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옆에다가 아트보드를 하나씩 생성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쭉쭉쭉 진행하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트보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단의 돋보기는 말 그대로 그냥 돋보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에셋이랑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플러그인은 딱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그냥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 말 그대로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쓰는 레이어를 말해요. 레이어를 처음 탁 누르면은 아마 이 대지의 이름이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를 01로 바꾸고 엔터 치면 01로 똑같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그럼 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02번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어때요? 02번에 대지가 생기죠. 자, 01번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되고 02번 누르면 이게 선택이 돼요. 근데 굳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대지를 클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대지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알아서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불편하게 굳이 레이어 창 열어가지고 이렇게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어차피 일러스트와 똑같이 내가 선택하는 게 바로바로 선택되기 때문에 레이어는 나중에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뭔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클릭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킬 일은 거의 없어요. 아셨죠? 엄청 간단하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1번하고 2번 대지 이외에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스트 보드라는 게 명칭이 따로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바탕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페이스트 보드라고 해요. 이 페이스트 보드는 결국 이 대지를 제외한 이 나머지 바닥면들을 페이스트 보드라고 합니다. 사실 의미는 없어요. 자, 일단 0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을 따닥 해주면 어때요? 창이 탁 줄어들면서 이 대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똑같아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랑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레이어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그냥 사각형 선택하면 알아서 열리면서 선택이 돼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 레이어는 그냥 정리해주는 목적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02번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똑같죠? 2번 열리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레이어에서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사각형 두 개를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을 해주면 이 레이어 창에선 그룹으로 이렇게 묶이겠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룹의 명칭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숨김이란 게 있고 좌물쇠가 있고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 내보내기는 이따가 뒤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숨김은 말 그대로 클릭하면 이 레이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시 눈을 켜주면 다시 사각형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잠금은 뭐냐면 누르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움직이지가 않죠. 움직이지가 않아. 얘는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지가 않죠. 잠금이라서. 잠금을 풀면 다시 얘네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현재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 클릭하고 그룹을 해제하면 이 폴더가 풀리겠죠. 그룹 해제하면 폴더가 풀리겠죠.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레이어는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딥하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머리만 아프지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 위에 있는 에셋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에셋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 에셋 링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에셋 링크를 설명드리려면 일단 다른 디자인 창을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폰트들이 있고 버튼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를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에셋의 색상 추가 선택을 해줍니다. 딱 누르면 지금 뭔가 변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여기서 에셋 창 있죠. 얘를 클릭해봐요. 그럼 이렇게 색상들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창을 열어둔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면이죠. 오른쪽 클릭해서 에셋의 색상 추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컬러들이 다 들어오고 문자 스타일, 그 다음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저장을 일단 한번 해줘야 돼요. 상단 3줄 햄버거 메뉴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선택해서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클라우드 내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클라우드에 지금 저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본 화면으로 오셔가지고요. 에셋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뭐 했죠?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에셋의 폰트하고 색상을 설정한 다음에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을 했죠. 여기서 내가 방금 저장한 클라우드 문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전에 클라우드 문서에서 저장했던 폰트하고 컬러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그냥 색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폰트를 띠디디딕 쓴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면 얘가 이 폰트, 이렇게 폰트들이 다양하게 크기와 컬러들이 변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노란 색깔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 오른쪽 클릭, 에셋의 색상 추가하면 노란색이 또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노란색은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주황색 밑에 그레이 회색 톤 폰트는 제가 클라우드 문서에서 따로 불러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셋에 이렇게 색상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노란색만큼은 현재 이 페이지에서만 에셋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것들을 다 같이 쓰려면 이 파일 자체를 다시 클라우드 문서에 이렇게 해서 또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불러와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에셋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좌측에 있는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XD에서 디자인적으로 정말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앞에 제가 뭔가 디자인 샘플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상단의 반복 그리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전체 그룹화 시켜주세요. 그룹해서 그룹화 시켜주시고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반복 그리드 선택해서 쭉 당기고 쭉 당기면 어때요? 내가 지금 반복하는 행위를 이 기능 자체로 아주 편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 간의 사이에 마우스를 대시면요. 이렇게 가볍게 간격도 간단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간격을 전체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이 가격을 만약에 제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같이 움직이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움직이죠. 그죠? 지금 이게 반복 그리드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만약에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쉽게도 텍스트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방금 아쉽게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텍스트가 안 바뀌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구찌, 여기는 샤넬, 여기는 뭐 버버리 이렇게 각 상품이나 각 항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가격도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오브젝트의 텍스트는 안 바뀌는 게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도 다 따로따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컬러를 만약에 바꿔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강약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통일성 있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상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상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이미지가 있죠? 얘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다 탁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9개가 쫙 깔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미지를 다 꽂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디자인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반복 그리드를 해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해제해 주시면 또 이제는 각계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디테일을 잡거나 수정할 때 좀 용이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복 그리드를 해제하는 순간 아까와 같은 기능을 다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를 다시 전체 드래그해서 반복 그리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자꾸 움직여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1번만 움직이는 거죠. 요 1번만 움직이고 선택해서 얘를 움직이면 2번만 움직이고 이미지를 잡고 움직이면 2번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반복 그리드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오브젝트 하나만 갖고 반복을 했잖아요.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반복 그리드는 첫 작업을 하실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거를 갖고 이 기본, 요 한 판을 갖고 반복 그리드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반복 그리드를 여기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잡고 반복 그리드를 하면 이 전체가 한 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패딩. 패딩이 뭘까요? 말 그대로 마진값,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해 볼까요? 58, 58, 58, 58. 얘는 전체 58. 이게 뭐냐면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패딩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걸 클릭하면 세부적으로 패딩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좌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든 간격이 58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얘를 만약에 20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킥 바꾸면 이렇게 영역이 20으로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58이었죠. 다시 58 하면 이렇게 58로 마진값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측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위, 우측, 아래, 좌측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20 하면 좁아지죠. 위에 20 하면 좁아지죠. 그럼 위에하고 좌측은 패딩 값이 20인 거고 우측하고 하단은 패딩 값이 58인 거예요. 간단하죠?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패딩을 조절하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분을 조절할 일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패딩 값을 이렇게 치수로 일일이 입력할 일도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Alt 눌러가지고 간격을 그냥 확인하죠. 아, 58이구나. 그러면 내가 40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40 됐구나. 이렇게 설정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간격 조절할 때마다 여기서 클릭해서 치수 넣고 다시 와서 디자인하고 또 다시 치수 넣고 그렇게 디자인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불편한 거죠. 사실 저 패딩도 크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쓰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실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저 패딩 값을 이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반응형이라는 크기 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실무에서 딱히 쓸 일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느낌 보는 용이지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반응이 돼서 개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한번 어떤 건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형이란 걸 보면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사실 이 반응형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수동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일단 자동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쭉 눌려볼게요. 쭉 어때요? 텍스트가 이 넓어지는 영역에 따라서 반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일단 자동은 요런데요. 일단 수동을 한번 봅시다. 자, 수동을 보는 건 이 각계적으로 우리가 위치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나는 얘를 좌측에 고정할 거야. 그러면 요 십자가 모양에서 좌측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텍스트는 우측에 고정할 거야. 그럼 우측을 클릭해 줍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이 우측을 클릭했을 때 이 사이값 있죠. 이 사이값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는 좌측을 클릭했죠. 그럼 이 사이값이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얘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영역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얘는 우측에 고정시키고 얘는 좌측에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잡고 늘리면 어디가 벌어질까요? 이 부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간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얘를 잡고 쭉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어때요? 이 사이값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쭉 늘려도 지금 여기 값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서 반응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우측에 고정되어 있고 얘를 좌측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고정시키면 마찬가지로 이쪽이 고정되면서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반응형은 사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냥 가볍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낌만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좌측, 우측만 고정값을 한번 설정해 봤는데요. 위아래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너무 딥하게 아실 필요가 없는 거라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기능, 디자인에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기능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우측 하단 쪽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좀 돼 있습니다. 일단 투명도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투명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색깔이 연해서 진한 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투명도를 말 그대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투명도 밑에 혼합 모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표준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포토샵에서 이미지 속성값 조절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느낌 보기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이미지를 따면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사실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점선 사각형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라운드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라운드 값. 자, 얘를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지금 치수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좌측은 뭐냐면 이 각 내 모서리의 전체 라운드를 한 번에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측은 뭐냐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0.
뭐 이쪽도 0.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좌측 상단하고 우측 하단은 나는 모서리를 삐죽하게 할 거야. 그리고 반대로 각 사이드 모서리는 라운드 50을 줄 거야. 뭐 100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라운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채우기하고 테두리하고 그림자하고 배경 그림 효과 이렇게 네 개가 묶여 있는데요. 자, 일단 채우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내가 색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색상. 면의 색상을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면의 색상. 그리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해도 되고 얘를 잡고 투명도를 조절해도 되는데요. 이 투명도는 이 면의 색상만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면만. 자, 여기서 그리고 밑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정한 이 파란색 계열을 저장하는 거예요. 컬러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앞에서 에셋 기능 있죠? 이 에셋 기능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포이드가 있죠? 이 스포이드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컬러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컬러.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컬러. 찍어서 컬러를 바로 삽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뭐, 앞에 있는 스포이드나 여기 있는 스포이드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퍼센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투명도를 조절하는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100% 하면 진해지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라인입니다. 이 테두리를 선택하면 밑에 이렇게 기능들이 쭉 떠요. 쭉. 자, 일단 테두리부터 크기 뭐죠? 두께죠. 20 두께로 하겠다 하면 라인이 이렇게 강하게 20짜리 두께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바깥쪽 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누르면 이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가운데 하면 가운데로. 봅시다.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라인 두께에 비해서 선택 영역이 이 라인 두께 가운데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깥에를 누르면 이 라인의 기점으로 스트로크가 바깥으로 나가 있죠. 안쪽 하면 이 라인을 기점으로 안쪽으로 라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바깥쪽, 안쪽,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이 스트로크가 어디에 배치될 거냐에 대한 설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은 이제 끝선 처리하고 접히는 선에 대한 처리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써보시면 아는 건데 한번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두께를 한 10 정도로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저는 가운데 선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어요? 끝에 각 모서리 면이 삐죽하게 설정한다. 얘는 라운드로 둥글게 만다.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카롭게 깎아준다. 요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두께도 10으로 바꿀게요. 자, 얘는 이제 끝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끝선 딱 이렇게 한다. 라운드로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얘하고 끝선은 모양은 비슷한데 보시면 선택 영역이 달라요. 지금 선택은 이 라인의 딱 끝에 딱 맞물려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끝에 맞물려 있지 않고 약간 더 나와 있죠. 라인 스트로크가.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건 쓸 일이 별로 없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얘하고 얘입니다. 아셨죠? 요렇게 라운드로 깎거나 선택면이 끝에 딱 붙거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두께를 바꾼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옆에 보면 대시라는 게 있어요. 이 대시가 과연 뭘까요? 점선입니다. 점선. 1, 엔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간단하죠? 2, 엔터 3, 엔터 4, 엔터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께를 2로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두께를 1로 하고 대시를 1로 하면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10으로 하면 널찍널찍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간격 10으로 할 거냐, 20으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이 간격에 대한 넓이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간격에 대한 개수 조절이 아니라 넓이값입니다. 이 점과 점 사이에 대한 픽셀 값을 말하는 거예요. 20으로 조절할 거냐, 10으로 조절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너무 쉽죠? 자, 이제는 밑에 있는 그림자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하단 그림자 선택해 줍니다.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탁 들어가는 게 확인되시죠? 자, 여기서 X값, Y값, B는 블러예요. 얼마나 퍼지게 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얘를 만약에 20 우측으로 그림자가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Y 20 아래로도 20이 내려갔죠. 블러 40 퍼지죠, 그림자가. 자, 여기서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0 하면 반대로 그림자가 설정이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채우기처럼 선택하면 이렇게 색상을 바꾸거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존재했죠.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명도하고 컬러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다면 여기서 플러스로 그림자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블러 값으로 80, 100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은은하게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런 기능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엄청 쉽죠? 보통은 한 투명도 한 10%에서 블랙 정도 하시면 느낌이 대부분 다 좋게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배경 흐림 효과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사각형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좀 그려주셔야 돼요.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사각형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체크 풀어서 이 사각형의 테두리를 없애주세요. 지금 흰색이라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바탕색을 살짝 바꿔줄게요. 이 바탕색을 바꾸시는 거는 이 대지 있죠. 아트보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컬러를. 간단하죠? 자,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배경 흐림 효과 선택해주면 이런 창이 떠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 배경 흐림 효과가 과연 뭘까요? 자, 이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대면 어때요? 신기하다. 그죠? 이 부분만 오브젝트가 불어 처리가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쭉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될 건데요. 자, 이 배경 흐림 효과에서 정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불어 효과를 줄 거냐, 그 다음에 이 불어 효과가 어둡게 갈 거냐, 밝게 갈 거냐,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불투명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 이 불어 효과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잡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 디자인에서 되게 이쁜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불어 처리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배경 흐림 효과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오브젝트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오브젝트를 말 그대로 이렇게 흐림 효과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오브젝트 자체를. 이런 효과를 언제 많이 쓰냐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복사해 줍니다. XD는 복사하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십니다.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위에 있는 걸. 자, 밑에 거 잡고 오브젝트 흐림 효과에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살짝 줄이고 약간 내려주면 이런 그림자 효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좋습니다. 엄청 쉽죠? 간단하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들은 제가 어도비 XD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작업한 디자인들이에요. 좀 작아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커요.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느낌들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들로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아까 요거 배웠죠? 오브젝트 흐림 효과 같이 배웠었던 기능들이죠.
자, 이런 것도 다 스트로크, 이미지 넣고 빼고 뭐 그런 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텍스트 쓰고 아까 박스 그려가지고 라운드 주고 빼고 다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림자도 아까 배웠었는데 여기 있다. 그림자 여기서 넣고 빼고 다 배웠던 기능들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은 페이지들 제가 유튜브에서 XD로 다 직접 강의했던 겁니다. 굉장히 많죠? 아까 우리 이거 배웠었죠? 요거 그림자 어떻게 주는 건지, 그죠? 오브젝트 흐름 효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가우시안브로 하는 거, 그죠? 다 배웠던 것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XD에서 배우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자인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린 기능을 다 사용 안 하셔도 이거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XD 강의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영상은 한 30분 정도가 진행이 됐네요. 그죠? 어떠신가요? 30분 만에 이 XD 툴 자체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배운 거예요. 그만큼 기능들이 많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툴이라는 거죠. 물론 좀 스킵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 궁금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딱히 실무에서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부를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1부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요점적으로 배웠다면 2부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파일을 전달을 할 때나 아니면 XD 자체의 프로토타입 간단하게 목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목업에 대해서 이거 영상 끝나고 조금 뒤에 예고편 살짝 나오거든요. 그 예고편 살짝 보시면 맛보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마대였습니다. 우리 2부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2부에서는요, XD 기능 자체에 있는 프로토타입 혹은 공유하기, 개발자 모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머지 세부 사항으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프로토타입 인터랙션은 XD 자체에서 구현한 거고요. 지금 앞에 화면은 여러분들 이해도를 돕기 위한 준비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2부에서 배울 겁니다. 감사합니다.